자, 이번에는 패턴 2입니다. 패턴 2는 간접문문 어순에 대한 건데 요것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시죠?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자,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이게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냐 아니면 두 동사 혹은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일단 비동사가 이렇게 적읍시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자, 비동사가 이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서문에서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의문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이 두라는 걸 쓴 게 아니라 사실 일반 동사는요.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는 상태 동사. 뭐뭐 어떠한 상태. 주어가 주격 보호한 상태이다 라고 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서 얘는 상태 동사. 얘는 행위나 동작에 대해서 모든 행위나 동작에다가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거. 이거는 동작 동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주어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했어. 그리고 목적어나 뭐 목적 보호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평소문에서는. 근데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얘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두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는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죠? 혹은 과거 시제면은 did로,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로. do the did, do the did.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직접 의문문의 종류예요. 근데 얘네들은 둘 다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쵸? Are you happy? 행복하니? 응, 행복해.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응, 좋아해. 혹은 아니, 안 좋아해. 그래서 얘는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yes or no question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 의문문. 근데 너 행복하니?에 대한 대답으로 나 행복한데? 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냥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단계 일반 의문문은 이렇게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2단계 그 다음에 앞에다 뭘 갖다 붙여요? 의문사를 갖다 붙여요. 의문사.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5W1H. 그죠? What, who, when, where, why, how. 이런 의문사가 기존에 있었던 저 두 가지 비동사 플러스 주어 형태랑 같이 만나면 구체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Yes or no question이 아니라. 그리고 두 동사나 does나 did가 이끄는 주어 일반 동사 사의 의문문, 일반 의문문 앞에 의문사가 갖다 붙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yes or no question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사가 앞에 있는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단계는 그냥 단순한 일반 의문문, 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면 의문사 의문문. 그게 이제 직접 의문문의 종류예요. 만드는 방법이었었지. 근데 이 간접 의문문은요,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봐보세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절이 문장의 일부로 쓰여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의문사절의 어수는 의문사가 1번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니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이는 건 똑같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래 이 직접 의문문은 이 문장에서 직접 의문문은 How long
Should we wait after eating? 자, 직접 원문은 그냥 내가 대사를 쳤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얼마나, how long, 오랫동안, should, 우리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Should we wait? 그렇죠. wait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에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다. After eating. 그렇죠. 식사를 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느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 건데 이 직접 의문문이 어디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이 자체로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Can you explain? 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뭐를?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직접 의문문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이 문장의 일부로 쓰였다라는 거야. 목적어로. 그때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순서는 의문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주어, should, 동사의 형태를 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접 의문문에서는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도치되어 있는 반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주어 동사를 원래 정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절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주의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let's talk about.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그 뭐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What caused the accident? 자, 요거는 선생님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왔는데요. 그럼 얘가 주어인가요? 잘못됐네요. 아니, 얘는 목적어예요.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걸 몰라서 의문사 what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는 의문사이면서 주어인 경우라서 마치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니에요. 의주동. 동사 뒤에 목적어는 따라다니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뭐를?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으로 또 쓰고 있다. 의주동. 어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이 문장의 어떤 성분으로 들어올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다시 바뀌어서 의주동 형태로 순서로 쓴다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if하고 whether에 대한 얘기가 없죠?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간접 의문문은 보통 이렇게 의문사를 갖다가 쓰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접 의문문화 할까요? 얘네들은 지금 문장과 문장의 합쳐짐에 있어서 보세요. My question is that 그것이다 라는 것과 What should we do next? 라는 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접속사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의문사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아까 전에 yes or no question 같은 경우는 의문사 붙기 이전에 그런 가장 단순한 일반 의문문인데 그러한 경우에 뭘 갖다 쓴다?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갖다 쓴다. 왜? if나 whether에는 무엇인지 아닌지란 의미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 직접 의문문의 대답은 yes인지 no인지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접속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Did he finish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냈니? 그가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를 yes인지 아닌지를 그가 그의 숙제를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if를 갖다 써도 돼요. I wonder. 나는 데디아의 내용이 궁금해. 근데 Does she like rock music? 그녀는 락 뮤직을 좋아하니? 라는 이 질문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는 의문사를 대체하는 접속사 if, she likes. 그래서 if라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 어순으로 쓰면 그녀가 락 뮤직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주절이 think나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등과 같이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의미상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가정, 추측, 내 의견, 꼭 팩트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간다라는 거야. 원래 우리가 do you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순서를 쓰기로 했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순서로 쓰기로 했는데 이 의문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일 때? 동사가 think나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등 같은 것들이 올 때. 상대방의 추측. 왜요? 왜 그럴까? 일단 의문사는 육하 원칙이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범주를 미리 육하 원칙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사람이 여기서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what이야. 여기가 who야. 여기가 when이야. 여기가 where야. how나 why. 이런 육하원칙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 때 생각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자, 질문할 건데 뭐를 그러면은 what이야. 그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너의 생각은 어때?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for her birthday. 그 생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뒤돌아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질문의 내용을 들으면 바로바로 생각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추측을 물어보는 그 내용을 간접 의문의 구조로 쓴다면 의문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다, 배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추측하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범주를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How much? 얼마나 많이 does this bag cost? 얼마나 많은 돈을 이 가방이 드는지 사는데. 그러면 이 가방이 얼마인지 너는 생각할 수 있니? 그러면 how much do you think? 얼마나 많은 돈을 너가 생각하기에 이 가방을 사는데 들어갔는지.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라는 방법을 얘기한다든지 얼마나 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 이 how는 much라고 하는 형용사나 부사하고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의문사 how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함께 쓰인 의문문. 그래서 얼마나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how long 이거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하죠.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니까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 부사. 얼마나 오랫동안 그 콘서트가 지속됐는지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주어의 자리에 해당하는 이 명사 역할을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can you guess it? 너 그거 추측할 수 있겠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게 얼마인지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Can you guess how much it cost?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금액이 그것이 들었는지. 자, 그 다음. 그래서 how much하고 how serious하고 how long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의문사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what이나 which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what kind of, what subject.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가 꾸며주는 subject, 명사. 그럼 이거는 형용사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의문사 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이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맞고 틀리는 거 혹은 우리말로 해석해 보는 거, 올바른 의문사를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론 이제 어법성 판단이라든지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겠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